자, 글에는 문단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 개의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통일된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글의 단위가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문단 안에는 소주제들이 있어요. 하나의 문단에 담겨 있는 하나의 통일된 중심 생각이 바로 문단의 소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문단 나누기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 문단 나누기 연습을 통해서 문단을 그 지문 이해할 때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을 출제자가 일부러 나눠 놓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나눠 놓겠어요? 내용이 달라지고 뭔가 이제 문단을 따라서 우리가 소설에서 우리가 장면 끊어읽기를 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면 거기서 끊어서 장면별로 이해를 하면 내용이 잘 된다, 소설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이 지문에서도 문단을 따라서 이제 문단마다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생각하고 문단마다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그 지문을 보면 지문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문단 나누기 연습을 시킵니다. 자, 문단은 왜 나눠요? 설명하는 대상이 달라진다거나 대상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거나 아무튼 뭔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나눠줘야겠죠. 자, 그래서 그 출제자가 문단을 나눠놓은 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글을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겠어요? 큼직큼직한 내용으로 나눠보자는 거죠. 머릿말, 본문, 맺은말 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야겠죠. 또 글 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거나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어. 생각이 달라졌어요. 막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번 나쁜 점 막 얘기해. 또는 이 관점 얘기하다 다른 관점 얘기해. 거기에서 내용을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 예시 잘 들어져 있죠? 두발 자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설명하다가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한다면 나눠야겠죠. 문단을 나눌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문단을 좀 신경을 써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을 잘 활용해서 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을 되게 하기 위해서 문단 나누기 연습을 시켜보는 건데, 여러분이 요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보면 문단별로 끊어 읽기. 자, 단어가 모여서 뭐를 이루죠? 문장을 이루죠. 자, 우리들은 단어를 이해하고 또 문장을 이해해요. 또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뤄요. 우리는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을 이해해야만 문단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문단은 서로 관련 없는 문장들이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맺으며 하나의 통일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글의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땐 문단 단위로 끊어 읽으면서 일단은 글 전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문단 단위로라도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내용 파악을 하면 읽은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소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좋아요. 이를 통해서 각 문단의 핵심 정보를 찾는 연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문을 대하자라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해 두고요. 자, 그래서 그럼 그 문단들을 잘 살펴보면 문단과 문단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근데 이것도 아주 많지 않거든요. 문단과 문단이 갖고 있는 그 관계의 패턴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여기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자, 주지와 상세와 주지, 자, 주요 내용들, 주요 논지를 얘기하고 주요 논지의 줄임말이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화하는 문단들이 그 뒤에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문단의 글에 어떤 주제나 핵심 정보들이 담겨 있고, 뒷문단은 주지 문단에 그 주제나 핵심 정보 얘기한 그 주지 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문단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논지를 제시하고 뒤에서 설명해주는 상세화. 그래서 주지 문단을 통해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상세화 문단에서는 설명하는 그 세부 정보에 주목해야 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논지 파악하고 그 세부 정보 특징들을 막 나열하는 뭐 요런 문단들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어떤 문단 관계가 있냐면 주장,
앞에 문단에서 주장을 막 이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근거를 제시하는 문단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단의 글쓴이 혹은 누군가의 주장, 관점, 견해가 제시되고 다른 문단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문단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장 문단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문단 관계에서는 주장 문단에서 얘기한 그 주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근거 문단에서는 제시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지 상세와 그리고 주장 근거, 자, 문단 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문단을 그 첫 번째 문단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또 그 뒤에서 해결책 제시하는 요거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문단이 글의 핵심 화제와 관련된 문제점, 단점, 한계를 얘기하고요. 또 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다른 문단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단 관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여러분이 짝지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어떤 문단 관계이냐면 대조, 대비, 그러니까 차이를 드러내는 서로 차이점을 드러내는 둘 이상의 설명 대상 혹은 그 주장을 나열하는 서로 차이점이 있는 주장을 나열하는 문단 관계들. 자, 여기서 요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쪽에서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대조 대비의 관계를 가진 문단 관계들이 있어요. 제시된 대상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인과 결과. 어떤 문단이 원인을 설명하고 다른 문단이 그로 인한 결과가 제시되는 문단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원인, 결과가 아닌 결과, 원인의 순서대로 제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관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원리, 사례의 관계로 단락이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뭐뭐 하면 뭐뭐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원리들을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사례를 얘기하는 자,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한 이해를 사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가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례를 들어서 이게 좀 반가워야 된다고 했죠.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네. 완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떤 문단이 과학 실험, 기계 장치의 작동 과정, 사회 현상 등에 적용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다른 문단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복잡한 이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단 관계들이 있어요. 원리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정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단이 요만큼 제시되는데 다 정보야. 근데 그 정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원리에 대한 설명과 사례가 제시될 때는 이 원리에 대한 정보와 사례 요소를 1대1로 대응시키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를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된다 해놓고 이제 사례가 제시되면 여기서 뭐뭐 할 때라고 했으면 여기 그 뭐뭐 할 때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연결시키면서 그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제, 결론. 자, 전제라는 게 뭐죠? 결론에 이제 이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제시돼야 되는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전제, 결론 문단에서는 앞문단이 이 전제를 얘기해야 되는 문단이 조건이나 가정을 제시하고 자, 다른 문단이 그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는 문단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전제란 결론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전제로 제시되는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전제가 생략되어 있을 때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병렬. 그러니까 병렬은 이렇게 나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거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중심 화제와 관련된 대등한 내용을 몇 개의
그 문단에 걸쳐서 나란히 제시하는 문단 관계도 있습니다. 중심 화제의 다양한 하위 계염이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심과 화제와 관련된 여러 주장이 나열될 수도 있고요. 나열된 대상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이 병렬된 그 문단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열된 대상들 간에 차이점이 제시될 때는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부분이 출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단들 어떠한 관계들이 있는지, 그래서 문단 관계를 이해할 때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단들 간의 관계, 이런 문단 관계들이 있다.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문단은 이런 관계들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 주시는 거 지문 내용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